그러면 이제는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도 해야 되고요. 김정은 올해 신년사에서 6차 핵실험 이미 예고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김정은의 신년사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우리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 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도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 연습 초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김정일 시대와 다르게 뭐 핵실험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속도도 빨라지고 더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6차 핵실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불과 7년 만에 그중에서 네 번째가 김정은 집권 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제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1차에서 2차는 3년이었고 4년이고 3년이었는데 이제 5차, 6차로 오면서는 1년 안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 집권 6년 사이에 59발을 쐈다는 거예요. 김정일은 집권이 17년인데 16발을 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김정은 집권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미사일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가지면서 굉장히 발전 속도, 그러니까 발사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이 마감 단계다, ICBM 마감 단계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언급한 후에 지금 벌써 13차례나 미사일 도병을 감행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7차례에 걸쳐서 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보고한 데 따르면 북한의 앞으로 추가 도발 행위는 ICBM급 탄도미사일 또 발사할 가능성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욱 의원도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 발사해온 한번 패턴을 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북극성 2형을 처음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사는 언제나 시험 발사를 하면요 북한이 레인지를 다 쓸 수가 없고 아무래도 그 제한된 범위에 쓰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하고도 한 열흘 정도 있다가 5월 중순에 발사했습니다. 이때는 실전적 발사에 가깝습니다. 화성 1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4일에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2호 얼마 전에 보면 실전 발사를 했죠. 8월 29일에 발사한 게 바로 이렇게 보듯이 한 대략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실전 발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성 14호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흐름으로 본다면 7월 4일 날 발사했으니까 10월 한 초 정도, 한 10월 10며칠 정도 쏴야지 맞겠으나 그러나 좀 틀립니다. 화성 14 같은 경우 상황이 틀린 게 이미 2차 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대는 좀 야간 시간대 발사하면서 약간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뭐라고 그럴까 이 막판 스포트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화성 14를 태평양 상공으로 실전적으로 발사하는 일 충분히 가능하다.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말 태평양 어딘가에 정상각도로 떨어지게 발사하는 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어제 북한의 발표를 텔레비전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왜 북한에는 저 아나운서뿐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마무리하기 전에 북한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죠. 리춘희 아나운서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74세라고 하는데요. 항상 중요한 발표는 리춘희 아나운서가 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네, 정말로 중요한 발표는 리춘희 아나운서가 다 했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결론은 이제 홍영 박사님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린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때에 한국 국민들이 너무 위협의식이 없다라는 이제 비판도 사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상생활을 망칠 정도로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도 많이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부를 좀 믿고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력, 협상력, 또 전투력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박사 얘기한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또 텔레비전 방송 뉴스나 신문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항상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했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대화를 강조한 베를린 선언보다 군사 대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오뉴스,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